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의 얘기는 건축으로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뭐 건축을 전공하거나 뭐 그간의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제조업을 하다가 이제 국가 어떤 시책에 의해서 그 제조업이 뭐 말하자면 망했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 집 짓기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그 신호가 가잖아요. 그래서 받아볼 수 있고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전체 이제 그 도시 개발 계획이 나오죠. 아파트 단지가 있고 뭐 상업 지역 뭐 이렇게 또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으면은 공동주택 단지라 해서 아파트 뭐 연립 그다음에 단독주택 필지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등산용 버너를 제조하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해왔어요. 집안부터 쭉 해서 하다가 1990년인가요? 그때 1990년 말에 그 산림청하고 내무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웁니다. 전국 모든 산에서 이제 음식물 취사라든지 산에서 말하자면 뭐 밥하고 이런 거 뭐 볶아 먹고 이런 거를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도 1990년 말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주요 산과 뭐 유원지에서 52군데나 되는데 도립공원, 국립공원, 뭐 유원지 같은 데서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뭐 이제 산에서 밥 못 해 먹겠네 하지만은 이 등산용 버너를 제조하던 업체는 폭탄 같은 발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등산용 버너인데 등산 가서 버너를 못 쓰게 하니까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저보다 연배가 꽤 많으셨어요. 다 젊은 층들인데 연세가 꽤 있어요.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는 50대 뭐 중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단독주택 필지 신도시 그 분양하는 단독 필지 중에서 가장 이렇게 도로에서 잘 보이는 그런 이제 필지를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도로가에 시끄럽고 먼지나고 소음인 데다가 했냐 하지만은 이 사람 이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잘 보이는 데다가 모델하우스 겸 자기 집을 짓고 이제 건축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연을 알았죠. 이제 버너 생산을 하던 그런 이제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도면 그리는 것도 배우고 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거 배우고 그래서 그때 초창기였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실내건축기사로 바뀌었는데 그때 건축 의장기사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받고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 사무실도 소개해주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집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쁘게 됐어요. 지금은 이쁜 디자인의 주택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그 미국식 목조주택 스타일 그런 집들이 잘 없을 때예요. 근데 그 스타일로 외부는 이제 시멘트 사이딩, 그 다음에 이제 골조는 그냥 콘크리트도 아니고 시멘트 벽돌조로 했습니다. 근데 원체 디자인 감각도 좋고 집을 이쁘게 완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 많은 그때 그 단독주택 필지가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집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먼저 이제 지어놨으니까 아직 다 거기 이제 단독주택 단지에 집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먼저 지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같이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건축 이제 시공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거를 이제 모델하우스 삼아서 더 이제 건축 시공 수주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 시공사들이 이제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 땅을 사고 또 지어서 자체 모델하우스 겸 그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은 그 개인의 이제
땅에 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좋은 조건, 싼 조건으로 지어주고 그거를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모델하우스 겸으로 좀 쓰자. 오픈해서 서로 불편하더라도 뭐 그런 계약을 하고 지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그런 목적으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이쁘면 되는 거죠. 집이 제일 멋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시공비라는 거는, 그거 이제 옵션과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선발해서 지은 모델 중에서 제일 이쁘다 보니까, 멋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구경하고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공사, 의뢰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걸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익히고 국가기술 자격증, 이제 의장기사, 지금에 말하면 실내건축기사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하는 자기가 이제 좀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과 또 도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뭐 시공 상담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능력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설계 사무실에서 또 어차피 건축이라는 게 설계 사무실에서 인허가 대행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도면 작성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공은 어떻게 돼? 시공은 이제 그 건축 현장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기술자 뭐 목수라든지 뭐 조적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명을 섭외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늘 시공 현장을 다니니까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자기 커뮤니티가 있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연결돼가지고 자기 그 그룹도 있고 또 많은 같은 직종 그 연관된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뭐 일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콘크리트 치고 기초, 그 다음에 벽돌 쌓고, 그 다음에 외장 단열하고 뭐 사이딩 붙이고 또 내장 인테리어 뭐 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뭐 주로 내장 목수가 거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이라든지 현관, 다용도실, 뭐 화장실 이런데 또 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는 뭐 업체가 전문 업체가 또 있잖아요. 한샘이라든지 뭐 현대 리바타 이런 데 해가지고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샘플로 지은 집은 벽에 좀 특별한 벽지를 그냥 썼어요. 지금 뭐 일반적인데 아주 색상과 좋은 그런 그 천을 벽지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천을 그대로 붙이기가 힘들어요. 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천 뒤에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말하자면 공장이 있습니다. 배접이라 그러는데 그 천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주면 뒤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놓습니다. 벽지처럼 똑같이 돼요. 붙이기가 좋죠. 뻣뻣한 종이가 딱 붙어 있으니까 벽지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배접한 그런 꽃무늬의 그 뭔가 직물 벽지 붙이고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과 한 1년, 2년 새에 집을 한 5, 60채 이렇게 맡아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한 채당 그때 집이 거기 꽤 규모가 큰데 한 5, 6천만 원 정도 그런 이제 그 마진이 그런 이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한 30억, 40억 그런 정도의 금액을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성공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자기 집 지을 분들 한번 직접 지어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자기가 뭐 나는 기술이 없어 그런 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뭐 본인이 직접 하면 뭐 얼마나 본인이 목수면 또 집을 얼마나 잘 짓겠어요. 사실상 목수가 자기 집 지은 거 보면 그렇게 잘 지었다는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저는 왜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목수가 망치질 잘하고 다 대패질도 잘하고 뭐 잘할 수 있어요. 몰딩도 잘 붙이고 근데 이 전체적인 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또래 연배들이 다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사회 경력과 경륜이 있고 또 주택이라는 거는 다 자기가 살아보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방은 이래야 되고 뭐 거실은 이래야 되고 다용도실이 필요하고 뭐 창고 수납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기획이에요, 기획. 그리고 관리와 경영입니다. 특별히 건축에 대한 기술, 능력 그거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쓰면 돼요. 설계 디자인은 또 본인이 스케치 정도만 어느 정도 아니면 스케치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뭐 책 같은 거 그런 거를 카피하든지 캡처해서 그거를 건축 디자이너, 건축사한테 주세요. 난 이런 디자인을 원한다.
뭐 이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거를 필요하면은 캡처했다가 디자이너한테 줘요.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고쳐주고 여기는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 번들 좀 해주고 이렇게 고쳐요. 고쳐가지고 도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할 게 많죠. 내부에 알맞는 그 인테리어 마감, 실내 마감, 뭐 벽의 색상, 문의 재질과 색상 뭐 이런 거 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건 솔직히 조금 타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센스가.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어떤 건축 디자인 감각, 그 다음에 뭐 어떤 요리하고 음식 같은 거 그런 감각하고 옷 입는 감각이 그 다 같은 감각이더라고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해요. 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1990년 말에 그 야외 취사 금지, 네? 그걸로 인해서 정말 폭탄을 맞은 분이 그걸 계기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면서 그게 모델하우스가 되고 시공의뢰가 엄청 들어와서 그 지역에 거진 한 20%를 30%를 그분이 이제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그냥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원래 제조업이 힘들어요. 그 바나 만들고 뭐 종업원들 다 관리해야 되고 그 월급 때도 그냥 덜컥덜컥 오고 굉장히 힘든 게 제조업입니다. 뭐 식당만큼 힘들까요? 식당도 힘들지만 어쨌든 제조업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딱 정리하고 자기 집도 질 겸 모델하우스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전문가로 탈바꿈을 했어요. 졸지에.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고 정말 박수 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요즘에 뭐 힘들다 어떻다 뭐 이런 가운데서도 잘 찾아보시고 눈을 뜨고 그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정보와 좋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어떤 찬스와 또 아이디어가 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